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제 영상, 과거 영상에 대한 어떤 그 AS 영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과거 영상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던 영상 중에 개인회생 진술서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덧 그 영상 만들어 올리고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간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 영상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 영상을 보완하는 속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한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개인회생 사무실별로 그 개인회생 진술서에 대한 업무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 진술서 그리고 변제금과 변제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법원에 실제 진술서 그 법원 문서 양식을 함께 보면서 간단한 설명도 좀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개인회생 사무실별로 다른 진술서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그 처리 방식을 보면 크게는 2가지인데요. 일단 가장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진술서를 신청인 자신에게 직접 써오라고 하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써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자기네가 작성을 해주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무실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뭐 통화든 메시징이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적절하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뭐 무엇이 됐든 뭐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진술서를 굉장히 열심히 직접 써서 사무실에 전달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내가 열심히 쓴 거 그냥 뭐 싹둑 잘라서는 자기네가 그냥 편집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뭔 상황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진술서가 그닥 좋은 내용이 아닌데 양만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무실에서는 대폭 편집, 수정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그 진술서가 여러분 개인회생 사건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수정, 편집해 갖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예정인 분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도 고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제 영상들 보고는 진술서를 먼저 쓰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개인회생 사무실별로 그 진술서의 취급 방식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뭐 아직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서를 굉장히 열심히 잘 썼어요. 노력 많이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실 선택해가지고 일 맡기는데 정작 그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작성했던 진술서를 달라고 안 할 소리조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해서 줬더니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걸 미리 써둘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다가 그냥 주요 내용 정리만 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사무실을 선택하고 일 진행하면은 그때 사무실과 협의해 가지고 진술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쓰든 혹은 내용 전달을 잘 해준 다음에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게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미리 고생해갖고 진술서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진술서와 그 변제금 혹은 변제율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개인회생의 진술서가 여러분의 변제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개인회생에서의 변제율은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채무의 성실성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술서가 안 중요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진술서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술서를 보고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보정 권고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진술서가 여러분의 높은 변제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낮은 변제율로 제출했던 여러분의 그 변제 계획 안의 변제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는 데는 기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대부분의 이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신청하고 나서 개시 이전에 보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또한 그 보정 권고에 나올 사항들을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또 그 가지수를 적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진술서가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적에 다른 여러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보니까 어차피 법원에서 보정 때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시간은 지체가 되고 그 중간의 과정 때 내가 힘들게 될 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보정에 나오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도 진술서에 다 썼던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법원의 그 공식적인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을 잠깐 훑어보면서 법원에서 여러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 잠깐 체크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 진술서 공식 문서 양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청서 첨부 서류 4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제 법원에 있는 양식인 거예요. 진술서라고 써있고, 이렇게 사실 양식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뭐 자필이든 혹은 뭐 타이핑 한 거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별지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 서류 다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 이 진술서 양식도 자기네가 이제 채워서 같이 제출을 하기도 해요. 아니, 여기 보시게 되면 진술서 나오고 경력, 최종 학력, 그 다음에 뭐 과거 경력, 여러분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랑,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력, 뭐 직장 생활을 어디에서 얼마나 했고, 혹은 뭐 사업을 했으면은 무슨 사업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했었나 안 했었나 등등. 그리고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주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사항,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도 그냥 구술하듯이 진술서에다가 이렇게 소명하듯이 그냥 쭉쭉쭉 써나가도 상관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채 상황, 뭐 소송이 있었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리고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 기재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별지를 이용한다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진술서 그렇게 뭐 자필이든 워드든 한글이든 그렇게 쭉 이제 써서 몇 페이지씩 내는 거 그냥 그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 3번 내용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흔히 보통 요거를 채무증대 경위서라고도 해요. 어쩌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이 그렇게 많아졌으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개인회생, 즉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과거에 어떤 다른 채무 조정을 이용했었던 경험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법원이 따지는 거고요.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청서 첨부 서류 4 해가지고 양식이 존재하는 거면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세요. 예, 미련스럽게 할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자, 그럼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좀 포함해서 영상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볼게요. 개인회생 진술서의 그 처리 방식은 개인회생 사무실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써두지 마시고 머릿속에 내용 정리만 좀 해 놓으신 다음에 사무실 선정하면은 그때 사무실과 협의해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기운 빠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회생 진술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변제금을 낮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변제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는 데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청산가치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서 낮은 변제율로 넣었는데 법원의 보정에서 변제율을 올리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방어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술서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종종 제 이전 진술서 영상을 보시고는 무조건 양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신청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제 상황에 맞는 진술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작정하고 나는 10페이지 써야지 20페이지 써야지 이렇게 해갖고 작성을 하면은 그거 절대로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곳이 정말 일이 많고 바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썼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미도 없고 별 감동도 없는 여러분의 그 두꺼운 진술서를 법원의 회생위원이나 판사님들이 본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피곤한 일이고, 그러니 무리해서 많이 쓰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끔 두세 페이지든 5페이지든 10페이지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절대로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양보다는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진술서 쓰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가능한 선에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다 갔네요.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벌써 9월이네요. 그날은.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여러분.